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이어지는 휘말리는 승부 끝에 대한민국이 사우디를 꺾고 8강 진출을 이루어냈습니다. 사우디의 지저분한 플레이와 중동 축구 특유의 심판 편파 판정 행위에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승패가 확정된 순간 사우디 감독의 행동이 사우디 축구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안컵이 남의 게임이 돼버린 중국에서도 이번 경기를 지켜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명장으로 불리며 연봉 400억을 받는 만치니 감독을 승부차기 도중 자리를 뜨게 만들며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렸고 사우디 선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전술적 변화를 지속했지만 대한민국 선수들의 노련함과 클래스에 압도되었죠. 이번 아시안컵에서 가장 뜨거웠던 한국과 사우디전 경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벽 1시 대한민국과 사우디의 첫 번째 16강 경기가 카타르의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중동의 강호 사우디는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대였기에 클린스만 감독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라인업을 들고 나와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지난 경기에 주전으로 내보내던 조규성을 벤치로 내리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웠으며 김민재, 김영권, 정승현 3명의 중앙 수비수를 선발로 내세우며 이번 대회 첫 3백을 가동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대표팀 전술과는 상당히 다른 사실상 실험에 가까운 전술이었습니다. 지난 경기들에서 부진했던 조규성을 과감히 제외하며 토너먼트를 반드시 제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라인업이었습니다. 사우디팀은 예상보다 까다로운 상대로 꼽히는 팀으로 그들과의 맞대결은 높은 긴장감과 기대 속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양팀은 각각 탁월한 경기력과 전략적인 능력을 지닌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경기는 어느 한 팀에게도 쉬운 승리를 안겨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우려와 함께 시작한 경기는 초반 한국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우디의 공격은 철저히 차단되었으며 끊고 역습에 나선 우리 선수들을 막기 위해 사우디는 경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반칙성 태클을 날려야 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사우디 관중들은 한국의 기세를 제압하기 위해 한국 선수들이 공을 잡을 때마다 거센 야유를 쏟아냈지만 이보다 더 큰 무대를 경험해 왔었던 우리 선수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한 플레이를 이어나갔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기에 사우디 선수들도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한국의 지난 경기들을 보고 대응법을 연구해 왔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전술을 들고 오는 바람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을 겁니다. 우리 선수들도 실전에서 처음 쓰는 전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으나 높은 조직력으로 치밀하게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사우디의 공세를 끊고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한국의 공격은 사우디 관중들의 심장을 덜컥 내려놓게 만들었죠. 그리고 25분경 대한민국의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온 사우디의 공격을 끊어내고 김태환 선수가 하프라인을 넘는 롱패스를 날리자 어느새 상대 진영까지 침투해 있던 손흥민 선수가 받아 사우디 골문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수비수가 막기 위해 급히 달려왔으나 손흥민 선수는 몸싸움을 이겨내고 다리 사이로 슛을 날렸는데요. 아쉽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지만 사우디에게 이대로면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을 주었고 만치니 감독은 선수 교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리지 않으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겠다며 거듭 공격을 시도하는 사우디. 그리고 전반 40분 이번 경기 최고의 수비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우디의 코너킥 크로스가 사우디 선수의 헤더로 연결됐으며 골대에 맞고 튕겨져 나왔고 튕겨져 나온 공을 사우디 선수가 다시 차 넣었지만 또다시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우디 선수가 공을 받아 슈팅했고 이번엔 막을 수 없는 좌측 상단 코너를 누렸으며 조현우 선수가 뛰어올랐으나 손이 닿지 않는 거리였는데요. 그런데 이때 김민재 선수가 골문 쪽으로 뛰어들며 절묘한 백헤딩 공을 걷어내는 슈퍼플레이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번 대회 베스트 수비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면이었죠. 3연속 슈팅이 모두 막히자 사우디 선수들도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들도 머리를 감싸고 탄식을 참지 못했고 사우디 해설진들도 말도 안 된다며 비명을 내질렀는데요. 하지만 좋았던 것은 전반전까지였는데 이번 아시안컵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만치니 감독은 후반전 하지 라디프를 교체 투입했고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하지 라디프 선수가 골을 넣으며 1대0으로 경기를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 잘 풀리나 싶었지만 결국 클린스만 감독의 급조한 전술이 발목을 잡아버린 건데요. 이에 우리 대표팀도 전술의 변화를 주기 위해 후반 9분 정우영 대신 황희찬 선수를 기용했고 후반 19분에는 정승현과 이재성 선수를 빼고 박용우와 조규성 선수를 투입하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확실히 황희찬 선수가 투입되며 공격의 기세가 달라져 추가 시간에 돌입할 때까지 한국의 일방적인 공격이 퍼부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사우디의 집중력이 흐려지며 분위기가 한국으로 넘어오자 1대 0으로 앞선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은 사우디 축구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인 침대 축구로 경기의 흐름을 계속 끊었고 누가 봐도 아쉬운 경기 방식을 택한 것이었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이 이어졌으나 아쉽게 골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후반 40분 황희찬의 컷백에 이은 황인범의 논스톱 슈팅과 이어진 상황에서 손흥민이 날린 왼발 슈팅이 골로 연결되지 않았고 이강인의 크로스에 이은 서령우의 헤더도 상대 수비에 막히며 점점 초조해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였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대한민국의 골은 터져 나오지 않았고 사우디 관중들의 환호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후반 추가 시간을 1분 남겨둔 순간 문전으로 높이 날아온 공을 서령우 선수가 머리로 떨어뜨리고 조규성 선수가 받아 헤더로 드라마틱한 동점골을 터뜨리며 벼랑 끝에 몰렸던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그동안 부진했던 모습을 모두 날려버리는 짜릿한 장면이었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던 클린스만 감독도 펄쩍뛰며 환호성을 내질렀죠. 연장전에 돌입하자 사우디 선수들은 체력과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신경질적으로 황희찬 선수의 목을 잡았다가 주심의 경고를 받기도 했죠. 그러나 사우디 골키퍼의 놀라운 선방쇼로 번번이 막히며 한국은 연장 후반 12분 김민재 대신 박진섭 선수를 투입하며 마지막 교체 카드를 사용했고 승부는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골키퍼는 타잔의 기적을 보여주었던 조현우 선수. 사우디의 골을 2번이나 연달아 막아내는 선방쇼를 재현하며 최종 스코어 4대2로 승리해 8강행 티켓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경기를 새벽까지 지켜본 나라가 있었는데요. 일찌감치 탈락해버린 중국 축구 팬들은 또 한 번 아시안컵의 드라마틱한 극적인 역전골과 승리를 쟁취한 대한민국을 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예상대로의 경기였네. 경기 결과를 떠나서 아시아 축구 수준이 정말 높아진 것 같다. 한국 선수진이 너무 부럽다. 돈을 얼마를 쓰든 손흥민이나 이강인, 조규성을 꼭 데려와야 된다. 경기 결과를 떠나서 아시아 축구 수준이 정말 높아진 것 같다. 그동안 침묵 속에서 겪어온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축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사우디 팬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선사했다. 한국은 정말로 무서운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규탄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우리 대표팀들이 다음 경기에서도 높은 수준의 경기력과 팀워크를 보여줘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꼭 차지하길 기대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